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저의 신간도서 오늘은 어반 스케치, 그 중에 오늘 다룰 제목은요, 집 그리는 순서와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집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붕 먼저 그리는데 이거는 조금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붕의 기울기가 양쪽이 대칭이 똑같이 균일하게 잘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이런 결과를 낳거든요. 양쪽에 지붕 크기가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윤곽선 크기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자, 전체 크기의 반을 나누고 지붕 크기만큼 그대로 올려서 꼭지점을 찍은 후에 지붕을 그리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대로 해서 집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반을 나누고 꼭지점 찍어서 지붕을 이렇게 균일하게. 이거는 이렇게 집이 보이는 거는 정면에서 집을 바라볼 때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반을 이렇게 나누고 지붕을 균일하게 만든 후에는 저기다가 저 책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창문도 넣고 화분도 넣고 또 뭐 여러 가지 나무의 형태도 넣고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투시를 넣어서 소실점을 확인한 후에 양쪽 면에 원근감을 주는 거, 이런 거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이는 집을 아까 같이 뾰족하게 지붕 꼭지점 찍고, 만약에 꼭지점을 찍을 때 교회 지붕 같이 아주 지붕이 높은 지붕은 위로 쭉 올려서 높이만큼 올라가서 꼭지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지붕이 뾰족한 형태의 집도 그려보시고 지금같이 이렇게 뭐라도 그냥 집어넣어서 그림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출발이 중요한데 그냥 일단 그 종이 울렁증 있잖아요. 종이하고 지워지지 않는 펜을 딱 잡았을 때 그 울렁증, 네, 그거를 먼저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밑변 그리고 반을 나눠서 꼭지점 찍고 지붕을 균일하게 그려서 뼈대 기초 공사를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옆에 나무도 그리고, 그죠? 제일 처음에 그린 것처럼 지붕을 먼저 그려가지고 한쪽 지붕이 쏠리게 삐딱하게 그려놓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그려도 조금 뭐 어딘가 모르게 그 수상한 전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도 뭔가 만족도가 없는, 네, 그런 그림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습관이 되도록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린다 그러면 그 이상하게 뭐랄까요, 그 어떤 원칙에 맞춰서 뭔가를 그린다 그러면 그 위에 내가 표현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려줄 때는 또 정확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정확하게 하는 거 외우기도 어렵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그림은 어려워. 전 이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지붕부터 그리지 않는, 네, 그래서 집 그리는 순서에 맞춰서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정면에서 보는 집을 그린 다음에 소실점에 이렇게 맞춰서 소실점 하나에 연결시켰을 때, 자, 소실점을 찍으려면 이런 눈높이 선이 필요하고요. 원하는 곳에 소실점을 찍고, 이렇게 소실점이라는 것은
vanishing point, 사라지는 점이라고 해서 그 앞에 V와 P, 이니셜만 따서 VP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소실점 하나일 때 V1, 그 다음에 V2, V3 이런 식으로 어느 책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소실점에 관한 그 표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점 투시는 앞에 정면은 그대로 있고 집의 폭을 설명한 그런 원근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시선에서 내려다볼 때의 집의 모양, 지금은 높은 언덕 위에나 내가 시점이 아래에서 언덕 위나 높은 산 위에 있는 집을 올려다볼 때의 원근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기에 산 중턱이 가리면 아래 하단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라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면에서 연결한 건데 이거 약간 술 먹고 그린 것처럼 잘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네. 똑바르다고 봐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요거 역시 1점 투시인데요. 아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어떤 실내 공간이나 아니면 풍경이나 거리 이럴 때 1점 투시로 원근을 넣을 때의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멀리 멀어질수록 작게 그려서 원근감을 표현하는 그런 1점 투시예요. 그 다음에는 자 왼쪽에 표현을 조금 더 깊게 많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소실점의 방향을 멀리 오른쪽에다가 정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벽면은 급경사가 이렇게 생기고 왼쪽 벽면을 넓힐 때는 왼쪽의 사물이 크게 보이겠죠. 어떤 설례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까 같이 왼쪽을 크게 그릴 때 그러면 오른쪽은 급경사로 그릴 부분이 작아지겠죠. 면적이. 자 이번엔 반대로 왼쪽이 급경사 우측이 많이 표현할 때 소실점의 방향을 반대로 찍는 거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곳에 반대 방향으로 찍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점 투시를 활용한 거리 풍경인데요. 자 소실점 방향에 이렇게 맞춰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에 건물을 조금 크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은 점점 작아져서 소실점 방향으로 갈수록 거의 크기가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네, 점점 작게.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창문은 똑바로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창문도 소실점을 따라서 점점 작게 투시를 똑같이 적용해야 원근감이 제대로 나거든요. 네. 오늘 요 투시는 습관적으로 자꾸 많이 그려보셔야 그래서 익숙해지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자, 2점 투시. 2점 투시는 정면에 있는 모양처럼 형태를 만들지 않고 건물의 총 높이를 먼저 그린 다음에 소실점에 연결해서 폭을 정해요. 그러면 양쪽으로 원근감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소실점에 따라서 문이나 창문의 크기도 동일하게 같이 병행해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2점 투시로 집을 그려볼게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높이를 정하고 소실점에 양쪽으로 연결, 집의 폭을 정한 다음에 지붕을 그릴 때 꼭 이렇게 해보세요. 대각선을 연결해서 꼭지점을 지붕의 높이만큼 찍고 지붕을 연결하면 자, 기울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구독은 공짜.